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뉴스 브리핑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정말 어이없다고 말씀드렸죠. 조정 대상 지역 내 공시가격 6억 이하인 2주택자가 매도를 한 다음에 2년 내에 고양 농어촌 주택을 매입을 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준다.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도 떨어지고 악용할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 국토부에서 이 민간임대주택을 건드렸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뉴스 내용을 읽으면 잘 됐구나, 이제는 월세 같은 것들이 상한이 좀 더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서민들이 살기 굉장히 좋아졌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기사도 제목부터가 서민을 울리는 월세, 이 묻지마식 5% 인상 제동, 이 3%대로 제한. 단적으로 제목만 봐도 국토부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쓰여진 거죠. 하지만 이걸 장기간으로 봤을 땐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이 포퓰리즘 정책을 써서 지지를 올리고 지금 당장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완벽한 치료가 아니라 이 데일밴드 하나 붙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이 100가구가 넘는 민간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의 5%에서 2에서 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정확한 게 아니라 2에서 3%대입니다. 이것도 골 때리거든요. 뒷면에 나옵니다. 국토부는 5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서 임대료 상한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일부 임대사업자는 그냥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이 묻지마식 인상을 일삼아서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다. 일단 이 부분에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민간 임대 아파트들 보면은 장기간으로 임차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간에 작은 월세로 안 나가고 쭉 살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공이 아니라 이 민간이죠. 사기업입니다. 민간 임대입니다. 이전에 이미 연 5% 이내의 범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것을 더 끌어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이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자들이 사회 기부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임차를 제공했고 차후에 분양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이 기간에 이 사업 비용, 이자 비용 이런 거 흙퍼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너는 무조건 이 상한이 없어져야 되고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가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 자체, 거기에 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 서민이 내는 세금을 좀 내려주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월급과 우리 연금 이런 것들 다 동결하자. 이러면 가만히들 있겠습니까? 이제 그나마 공공지원 형식으로 해서 민간 임대주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뭐 이런 것들 만들면은 지금 당장이야 서민들이 이제 월세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예 임대주택 수량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겨우 이제 수량 좀 늘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단절되는 거죠. 그러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또 민간 임대 아파트들이 공급이 단절되고 공공 임대 아파트에만 이 목을 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이제 공급도 안 되는데, 그리고 뭐 LH 이런데 장기 전세 시프트 이런 거 보면은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2% 3%로 상한을 밑으로 내리고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무조건 올린다고 또 내리고, 뭐 이렇게 할 겁니까?
자기네들은 세금 계속 올리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 올리면서 이제는 지나치게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월세 간섭하는 거죠. 민간 기업들이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간섭하고 힘들게 하면 당연히 건축 투자 자체가 줄어들고 관련한 일자리 자체가 다 줄어들겠죠. 정말 서민들을 위한다면 이 상한을 2% 3%로 조정을 해도 이들이 이 계속적인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다른 혜택이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부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묻지마 인상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5%씩 올려도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쌉니다. 아니 이게 무슨 공공이냐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공공이 더 심해요. 공공은 따박따박 5%씩 올리거든요. 근데 민간은 오히려 안 올리는 데도 많아요. 아마 이게 성공하면 반드시 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이 상한에도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작년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 물가 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 임대 특별법이 개정돼 내년 2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 세부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이번 이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 기준이 제시가 된 겁니다. 일단 일정 규모 이상이 100가구 이상으로 기준이 제시가 된 거고, 그리고 이 인상률 기준은 이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 지수 변동일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주거비 물가 지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주거비 물가 지수라는 명칭의 통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보면 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여러 가지 물가 지수가 나오겠죠. 거기에서 주택 임차료, 그리고 주거시설 유지 보수비, 그러니까 보수비, 그리고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 지수로 정하기로 했다. 자, 여기서 이 기준들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준이 누가 봐도 아, 그렇다. 이렇게 보고 하면 정확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거만 보자면 평균치예요. 그 시도의 평균치 변동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민간 임대주택의 내용 연수는 시도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굉장히 새 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시하는 이 기준들, 뭐 주택 임차료 평균 임차료와 뭐 유지보수비 평균 유지보수비, 이러한 기준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말하는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한쪽만 보고 내리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기준보다는 이 시장 금리라던가 실제 운용을 염두에 둔 그런 실질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금은 늘리고 소득은 줄이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매년 이 주거비 물가 지수라는 통계가 없는 요거를 매년 공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시, 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단, 이 시도 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뭐 이거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조례에 해당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업자들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정권의 전반적인 모습이 이 왕권 강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의 파워가 점점 세지고 시장이 얻는 소득을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자,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그리고 2016년 2.1%, 작년 2%로 2에서 3% 선이다. 아까 앞서 말한 기준들로 이 평균치를 재보니까 이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법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사전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는
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지자체가 임대료 증액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계속 검사를 하고 이 증액 기준을 맞췄는지 확인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100가구 미만 민간 임대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서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가구 미만은 안 건드리고 그 윗단계만 건드리겠다는 내용이죠.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민간 임대 사업자가 한도인 5%까지 임대료를 올려서 물의를 일으켰지만 2에서 3%대로 올린 사업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을 하며 등록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만큼 충분히 2에서 3%대로 이렇게 지수를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 통제를 해도 용인될 만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혜택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된다, 통제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미 첫 번째, 이미 사업이 진행됐고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한도를 줄여버리는 것 자체, 소득을 줄여버리는 것 자체가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앞으로 제공되는 민간 임대주택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정해졌던 룰을 번복하고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뒤통수지 이게.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업은 하나의 변수까지 다 체크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쓰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 한도 5% 내용도 들어가 있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이것이 기준이 바뀐다면 소득이 줄어드는 건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말하는 뭐 용인될 수 있는 만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용인될 만한 수준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늘어날 수준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누가 봐도 뒤통수에 해당하는 거고요. 어느 한쪽만 보고 내린 법안입니다. 정말 서민들을 위한다면 민간 임대 아파트를 늘리는 정책을 써야 되고 이미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한 5%가. 이거를 건드려서 소득을 줄여서 반감을 사는 것보다는 이 월세 상한이 부담스러운 이런 서민들의 조건을 일부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해 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아무튼 이번 개정안은 너무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정하게 서민을 온전히 위할 수 있고 앞으로 장기간 봤을 때도 이건 서민들에게 무조건 좋다, 이런 정책들은 당연히 환영입니다. 하지만 이 당장의 서민들을 위한 것으로 포장돼 있고 장기간 갈수록 서민에게 불리해지는 이런 정책은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최저임금이다, 세금이다 이런 것들은 다 올리면서 소득은 내리겠다, 이 자체가 굉장한 모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